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2019년 12월 대한민국에 빨간색이 물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최근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이건 마치 북한을 동경하는 것은 아닐지 궁금합니다. 자유경제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 문재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연 합당한 것일까요? 그동안 많은 정책을 펼쳐왔던 정부이지만 그런 대책을 비웃듯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이제 18번째 규제 카드를 발표했는데요. 어쩌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2월 16일 대한민국 청와대는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6개월 내에 한 채만 남기고 모두 처분하라고 전격 공고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비서실과 안보실의 고위공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대상자는 모두 11명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한 채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일반 서민들에겐 공감이 되지 않지만 정부의 허락 없이 집을 2채 이상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울 따름인데요.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이것은 권고가 아닌 경고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규제한다며 자유경제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 소유 목록을 간섭한다는 사실에 지금이 2019년이 맞는지 의문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 투기가열 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해당 지역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파악되는데 내년 3월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 드러나기에 결과는 자연스레 알려질 것이고 시한은 대략 6개월 정도로 본다며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6개월 내에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라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권고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닐까 지적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6개월 내에 처분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권고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의 자신감을 드러냈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가격 상승을 막고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처분을 권고하고 국민들에게는 금융과 세제, 청약을 포함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평생 벌어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도 쉽게 부정할 수 없을 테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주요 핵심은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들의 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하면서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막는다는 것인데요.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 부동산 투기에 있다는 사실은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겉보기에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한다지만 현금 보유량이 많은 일부 계층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고 주장하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권을 포함한 비강남권들의 재건축이 공론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9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가 되는 만큼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휴식과 안정을 주는 거주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매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규제를 내놓지만 계속해서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정부의 세금 욕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2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정부 부처들은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최대 0.8% 인상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대출 규제를 동반하는데 현재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을 40%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차등 적용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기가 힘든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가 9억 원 이하 부동산은 종전처럼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을 40%를 적용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면서 고가 아파트일수록 본인 자금 비율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4억짜리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부동산 대책 이전에는 5억 6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 6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줄어들면서 고가주택을 일반 사람들이 소유하기는 더욱 어려워졌고 1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일반 서민들은 시가 9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과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수를 충당할 목적을 드러낸 것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집을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일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과표 대상별로 0.1에서 0.3%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에서 0.8% 인상한다고 합니다.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률을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하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이 70%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2020년에는 공동주택 시세 9에서 15억 원의 경우 70%, 15에서 30억 원의 경우 75%, 30억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최근 서울 집값이 급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고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인데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변동률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므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 부담 증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가 또 다른 시발점이 되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반증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의 강도에선 역대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집을 사기도, 갖고 있기도, 팔기도 어렵기에 부동산 거래 시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그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이를 가열로 진단하고 계속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기에 한계가 많은 대책으로는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망가지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더 키울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 전에 각종 규제를 퍼부어 시장을 일시 정지시키고 집값을 잡았다고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규제 악순환에서 못 벗어나면 집값은 안정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표 정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2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연구원과 민주연구원 등이 주최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국민 공유제 도입, 토지 공개념 본격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주장하는데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한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된다 하더라도 강북빌라 주인들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고 은퇴한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게 하면 된다면서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불로소득에 가까운 개발이익은 사회 전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급여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저축을 해도 이자 소득세를 내고 조금씩 모아 집을 살 때 세금을 내고 이것을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상속 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 원 정도인데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부동산에 대부분의 자산이 투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을 중심으로 재산, 소득 불평등이 심해졌는데 이는 지난 보수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텐데요. 12월 17일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삶에 가장 근저가 되는 게 집 문제이고 부동산 주택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에 대해 정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이 새로운 정책을 쏟아내지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은 거의 없으며 만들어 놓은 정책마다 집값을 올려서 점점 더 집을 마련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동산은 역대 최악이고 대실패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집값 잡겠다며 17번이나 대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서울 집값은 폭등했고 더욱 집 사기 어려운 정책이었고 시장을 거스르고 규제에 치중한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대를 재촉하고 있는데 지난번 민간주택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은 경기 침체로 집값이 폭락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국민 모두를 괴롭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고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안정적이다, 자신 있다며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자아자찬만 늘어놓고 있으며 대통령 발언과는 정반대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고공행진했고 풍선 효과로 주변 지역 집값 상승도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18번째 대책을 내놨는데 여전히 시장과 맞서 싸우려는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시장과 싸우려 하면 시장에 반격당하기에 정부의 개입이 가격 폭등을 일으키고 부동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 안정화를 하겠다면서 규제 일변도 아닌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을 정상화해서 헌법이 보장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지켜드리도록 할 것이고 청년과 30, 40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손보고 세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번의 부동산 규제 발표에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고공행진을 이끌었고 이제는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 이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무능에 참담함을 느낀다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